자, 벌써 리그 1 2라운드입니다. 지난주 홈 경기 파크 데 프란스에서 FC 로리옹 상대로 0대 0으로 비겼죠. 이번에는 원정 경기고요. 투루즈 파리 생제르맹.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9시고요. 저는 파리에서 약 8일 정도 보내다가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 영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투루즈 파리 생제르맹 경기 프리매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C'est parti! 파리 생제르맹에는 여름에 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역시 이번 여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약해드릴게요. 먼저 지난주였죠. 바로 FC 로리옹 경기 직전에 우스만 덴벨레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 떴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는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거피셜이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때 오피셜이 터서 우스만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과 5년 계약을 해서 2028년까지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덴벨레. 그리고 지난주 FC 로리옹 경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일요일에 키리안 엠바페가 1군 훈련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덴벨레도 그렇고 엠바페도 그렇고 이번 투루스 경기에 당연히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봤을 때 베스트 11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베스트 11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엠바페 관련해서 이제 프랑스 언론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재계약은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도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약간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약간 옵션을 놓을 것 같아요. 프랑스 법상으로는 일단 불법이긴 하지만 구두로 하거나 아니면 따로 수상 프리ቬ이라고 따로 조건을 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긴 해요. 편법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키리안 엠바페가 재계약하면 2027, 2028 이렇게 장기 계약할 것 같지 않고, 사견이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9월 1일 12시에 끝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잔류 아직 장담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사견이지만요. 네. 또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서특필이었죠. 네이마르 사우디 리그 알 히랄로 이적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제 살짝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네이마르가 알 히랄? 아직 네이마르는 31살밖에 안 되기도 했고 아직 유럽에서 뛸 능력이 당연히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떠나도 바르셀로나, 첼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알 히랄로 가버리고 말았죠. 파리 생제르맹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지만 일단 6년 동안 오브리가도 감사했고요. 앞으로 알 히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14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역대 판매예요. 그전에는 곤살로 게데스였는데 그때 게데스는 발렌시아한테 팔았었는데 그때 이적료는 네이마르의 이적료보다 약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잘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압두 디알로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났습니다. 압두 디알로는 파리 생제르맹 수비수였고요. 지난 시즌에 라입지그로 임대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이적, 알 아라비라는 카타르 팀으로 이제 이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거 맞나? 아무튼 압두 디알로는 카타르로 갔고요. 그리고 어제 또 두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데 둘 다 AS 로마로 갔어요. 먼저 레안드로 파레데스, 아르헨틴 선수고요. 파리 생제르맹 미들이죠. 완전 이적으로 갔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선수 레나토 산체스도 AS 로마로 갔는데, 레나토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적이 아니라 먼저 임대로 갔다가 그리고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적할 것 같아요. AS 로마로. 아무튼 레나토 산체스는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만큼 작년에 이제 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여서 그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번 주 네이마르, 압두 디알로, 레나토 산체스, 레안드로 파레데스 이 네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났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이적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로운 선수 영입할 때마다 그 SNS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저그링 하다가 그리고 다른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이강인 선수도 그랬고 스크리니악 선수도 항상 패스 했는데 마지막으로 영입된 선수가 덴벨레잖아요. 근데 덴벨레도 계속 저그링 하다가 누구한테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뭐 다음 선수는 콜로무안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선수는 엠바페인데 엠바페 이미 파리 생제르맹 선수니까 엠바페는 덴벨레 선수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그링 하다가 공을 잡고 J'ai signé un nouveau contrat avec le PSG. 나는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했다. SNS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미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얘기여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즘 좀 뜨겁게 나오는 이슈가 콜로무아니. 파리 생제르맹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라모스랑 덴벨레가 영입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공격수 또 하나 영입할 것 같은데 그 공격수가 제가 봤을 때 콜로무아니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크푸르트랑 이제 협상 중인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콜로무아니 계약은 이미 구두로 거의 합의했고요. 제가 봤을 때 콜로무아니는 영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콜로무아니는 이제 하모스랑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겠죠. 완전 공격수니까. 콜로무아니는 프랑스 국대잖아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준결승 모로코 상대로 이제 골을 넣고 그리고 결승전 때 아르헨티나 전에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엄청 좋은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콜로무아니는 사실 덴벨레랑 그리고 키리안 엠바페와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세 명이. 네, 호날 콜로무아니 유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는 누굴까요? 정식 명칭은 투루즈 풋볼 클럽. 축구 팬들은 TFC라고 불러요. TFC는 1차전에 낭트 상대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1 순위에 파리 생제르맹보다 더 높죠. 파리 생제르맹은 1승점, 그리고 TFC는 3승점. 물론 지금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TFC는 투루즈라는 도시에 있는 축구 클럽이고요. 투루즈라는 도시는 프랑스 서남쪽 이쪽에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대학생이 많은 도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투루즈에 있는 대학교 중에 위약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루즈라는 도시의 별명은 라빌 로즈, 핑크색의 도시, 분홍색의 도시. 거기는 벽돌이 핑크색, 약간 분홍색이라서 빌로즈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도시고요. 투루즈 근처에 bordeaux라는 도시가 있는데 bordeaux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황의조 팀이었죠. 네, TFC는 주로 리그 1, 리그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팀이고요. 뭐 강등 당했다가 승격, 강등 이렇게 하는 팀이고요. 클럽은 1970년에 창단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1937년에 창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TFC는 1937년에 창단된 건 맞는데 나중에 이제 해산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1970년에 또 한 번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1937년 그리고 1970년 둘 다 맞습니다.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투루즈 유니폼은 주로 보라색이고요. 원정에는 흰색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분홍색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투루즈라는 도시에서는 축구보다 럭비가 훨씬 유명해요. 투루즈 사람들이 축구보다 럭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투루즈라는 럭비 팀이 굉장히 잘해요. 축구는 사실은 막 못하는 편인데 럭비는 진짜 잘해요. 지난 시즌에 리그1에서 중하위권 13위로 끝나는데 쿠프 드 프랑스 우승했어요. 낭트 상대로 5대1 완전 대승 거뒀는데 투루즈 TFC의
첫 트로피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투루즈는 쿱드 프랑스 우승했으니까 유로파 리그에 출전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TFC 구단주가 AC 밀란 똑같은 구단주거든요. 레드버드 카피탈이라는 미국 구단주인데 아시다시피 UEFA 규정상 한 구단주가 똑같은 대회 출전하는 두 팀을 이제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해결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투루즈는 리그1 그리고 유로파 리그 이 두 대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쿱드 프랑스도 이제 또다시 한번 도전하겠죠. 투루즈라는 팀이 쿱드 프랑스에는 우승 타이틀이 없어요. 그 2부 리그2 우승 3번 했어요. 근데 리그2 우승하는 것은 당연히 트로피가 아니에요. 투루즈의 유일한 트로피는 쿱드 프랑스입니다. 투루즈의 특이한 점은 지난 시즌에 쿱드 프랑스 우승하면서 TFC 역사의 첫 트로피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리그1 잔류 확정시킨 감독은 해임 당해버렸습니다. PL도 만만치 않지만 프랑스 팀들도 감독을 진짜 잘 자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투루즈 감독님이 이제 잘려버렸네요. 아쉽겠다. 투루즈의 새 감독은 카르 마르티네즈 노벨입니다. 감독치고 나이가 어려요. 39살이거든요. 84년생. 바르셀로나 유스 스태프 출신이에요. U14 그리고 U16 감독을 했고요. 바르셀로나 유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라마시아에 뭐 백승호, 이승우, 장혈이 선수가 있었잖아요. 마르티네스 노벨 감독이 있을 때 가비, 파티,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감독은 그렇고요. 투루즈에 지켜봐야 할 선수는 제가 봤을 때 2명 있어요. 첫 번째 선수는 이브라임 시소코입니다. 20살이고요. 왼쪽 윙어인데 지난 시즌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었는데 그 오로디비지라고 하잖아요. 네덜란드 리그에서 24경기에 2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선수는 골키퍼 기욤 레스트라고 2005년생이고요. 완전 투루즈 또박이 투루즈 출신이고 그리고 지난 경기 낭트전에 엄청 잘해서 리그1 1차전 베스트 골키퍼로 선정되었어요. 지난 경기에 그 러리앙 골키퍼도 진짜 잘했는데 파리 생제르맹 상대팀들이 사실 수비 많이 하니까 보통 골키퍼들이 이제 할 일이 많은데 빛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욤 레스트라는 골키퍼 이렇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1에서 PSG 투루즈 그리고 원정 경기 투루즈 PSG 두 경기가 있었는데 PSG가 홈 경기는 2대1로 이겼고요. 원정 경기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투루즈가 파리 생제르맹을 이긴 게 마지막으로 2016년 9월이더라고요. 거의 7년 됐네요. 네. 이번에는 이기지 않고 8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상자가 없고요. 수요일 트레이닝 세션에 자이르 에므리와 이강인 선수가 따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부상보다는 자이르 에므리는 이제 일본 투어부터 경기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지난 러리앙전에 거의 풀 경기 뛰었기 때문에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두 선수는 뭐 이상은 없지만 따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스트 11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지난 러리앙 경기보다는 베스트 11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덴벨레가 영입됐고 그리고 엠바페가 1군 훈련 복귀했으니까 아마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포메이션 아시다시피 4-3-3인데 파리 생제르맹이 아마 이번 경기에도 공을 소유하고 그리고 경기를 이제 지배할 예정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베스트 11은 약간 공격적인 베스트 11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키퍼는 뻔하죠. 이번 시즌은 도나루마 골키퍼, 1번 골키퍼니까 도나루마 골키퍼가 선발될 거고요. 그리고 수비수는 아마도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다닐로 대신에 마르키뇨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좌우 루카 헤르난데스, 아키미 그리고 센터백은
마르키뇨스 주장 그리고 스크리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미들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우갈테가 굉장히 잘했으니까 다시 선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티냐도 좋은 퍼포먼스는 했으니까 비티냐도 다시 선발될 것 같은데 자이르 에므리는 아무래도 일본에서부터 지난 로령전까지 이제 많이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 피곤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선발되지 않고 대신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아시다시피 베라티는 지금 뭐 이적할지 잔류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에는 선발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마르가 이제 아리라르로 떠났으니까 창의적인 선수는 많이 없어요. 물론 덴벨레는 창의적인 플레이 하긴 하지만 중원에 뛸 수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윙어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미들에 기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 주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 이제 재계약할 것 같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미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 중에 이강인 선수는 물론 윙어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중원, 그러니까 미들에 기용할 것 같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러령이나 투루스 같은 경기가 있잖아요. 중하위권 팀 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 상대로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지배하니까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기용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중원에 이강인 선수가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미들진이 우갈테, 비티냐 약간 수비용 미드필더로 쓰고요. 그리고 조금 앞에 혹은 뭐 사이드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강인 선수가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공격수는 왼쪽에 엠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그리고 최전방에 곤살로 라모스. 아마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공격 라인이 물론 뭐 교체도 있고 뭐 부상도 있겠지만 덴벨레, 엠바페 그리고 만약에 영입되면 곤살로 라모스와 란달 콜로무아니.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루즈전의 베스트 11 도나루마 골키퍼, 루카 헤르난데스, 아키미, 센더백, 마르키뇨스, 스크리냐, 중원에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 공격수는 엠바페, 덴벨레, 곤살로 라모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러령전은 제가 예측 스코어는 안 했네요. 자,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투루즈전 원정 경기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러령전에 홈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득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골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연속으로 두 경기 무득점 그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덴벨레도 들어왔고 엠바페도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곤살로 라모스 이제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에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에 득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리 생제르맹의 예측 스코어는 가볍게 파리 생제르맹이 3대1로 승 예측합니다. 제가 예측 스코어는 진짜 못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원래 제가 영레발 많이 쓰거든요. 파리 생제르맹 뭐 3대1로 찌겠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나중에 틀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리그1 2차전 TFC 파리 생제르맹 프리매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 경기마다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다. 짐 사야 되는데 이강인 유니폼 진짜 많이 사서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짐 싸러 갑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시 세 파리 끝. 날씨가 좋은데 떠나기 싫네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9월에 다시 파리로 오니까 괜찮습니다.
Ici c'est Paris. 끝. 뚜루. 날씨 좋네.